57페이지 그 의사표시 효력 발생은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 것이고 큰 구조를 잡는 데는 필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2순환, 3순환 걸쳐서 보시면 되고, 이번 시간에 뭘 보냐 하면 대리를 보겠습니다. 66페이지를 펴세요. 66페이지 대리. 전체 우리 구조에서 대리가 어디쯤 가는가를 봅니다. 대리가 요쯤 들어갑니다. 하는 역할은 당사자인 본인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당사자를 도와서 무슨 일을 한다? 법률 행위를 대신해주는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대리가 뭐고?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인을 대신해서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을 대리다. 그럼 대리에 대해서 이제 쭉 살을 붙여가면 되겠죠? 대리에 대해서. 대리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2문제 이상씩 나옵니다. 2문제씩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보시고. 자, 대리 기초를 한번 잡아봅시다. 갑이 토지 100번지를 돈이 필요해서 팔고 싶어. 주변 시세를 알아보니까 한 1억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를 찾아왔죠. 내 땅을 팔고 싶은데 얼마 정도까지 받을 수 있겠어 하니까 어리 하는 말이, 당신이 팔면 1억 받기도 힘든데 나에게 맡겨주면 내가 1억 5천을 받아줄게 합니다. 그럼 내가 갑이라면 내가 팔까 맡길까? 맡기겠죠. 그래서 얼마고 말했다고? 그렇다면 내 땅을 팔아주세요 부탁을 한 거예요. 그걸 말했다? 수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100번지의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갑이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을에게 뭘 줬다고? 그 소유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수가 무슨 말이에요? 준다는 뜻이죠. 권은 권리를 줬다, 권한을 줬다. 권한을 줬다. 수권은 권한을 줬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소위에서 부탁했단 말은 권한을 줬다. 그럼 권한을 받은 을에게는 뭐가 생겼다? 소유권자를 대신해서 토지를 1억 5천에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그 권한을 뭐래요? 대리권이다. 그러니까 대리권 할 때 권자는 권리가 아니다 했죠. 권한이다.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을 뭐란다? 대리인이다라고 하고, 그럼 소유권이란 권리를 가진 사람을 뭐라죠? 본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은 본인을 대신해서 사무 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 이런 뜻이에요. 권한이 생겼으니까 땅을 팔러 나섰죠. 그리고 그 토지에 관심 있는 뱅을 만나서 흥정하는 과정을 보니까 먼저 우리 뱅에게 갑의 땅을 1억 5천에 사시겠습니까? 청약을 하겠죠. 청약을 하는 것은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능동적 대리행위를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걸 우리가 능동적 대리행위를 줄여서 말한다? 능동대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상대방도 고민 끝에 사기로 결정을 하고 을에게 1억 5천에 사겠습니다 라고 승낙을 의사표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리인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의사표시를 받았죠? 받는 걸 말한다? 수동적 대리행위를 했다를 줄여서 수동대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사세요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능동대리,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받는 것은 수동대리. 그렇게 해서 누구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더라. 이때 요 매매 계약을 뭐라고 표현한다?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상대방과, 계약이 뭐예요? 법률행위죠?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상대방과 하는 법률행위를 대리행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리행위다. 그런데 대리행위를 할 때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한다, 본인의 이름으로 한다?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따라서 본인의 이름을 드러낸다를 뭐란다? 현명을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명. 현명이라는 것은 전문 우리가 해는 뭐다? 이 행위란 말 자체가 드러낸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드러낸다고? 이름을. 누구 이름을? 본인의 이름을 상대방에게 드러내는 것을 현명이다. 왜 드러낼까? 나는
단순한 근한제에 불과하고 권리자가 누구다? 본인이다 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림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약의 주체가 본인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배행도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을, 당사자를 을로 알고 갑으로 알고 갑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한다. 따라서 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권, 재물은 어디로 간다? 권리자인 갑한테로 기속이 되도록 한다. 이런 지침이다.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을 드러내는 목적이 어디 있다? 그 대리행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효과를 갑에게 주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계약을 맺더라도 효과는 본인한테로 기속이 됩니다. 채권 채무는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대리 기본 구조입니다. 자, 다시 본다. 대리가 묻고 물어보면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상대방과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음으로써 대리행위를 하고 그 효과를 본인에게로 기속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대리제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 수 있겠나? 너무 길다. 그죠? 개념 잡기가 길어. 그러니까 그럼 자꾸 읽어야 돼. 자, 다시 봐. 대리가 묻고 물어보면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리 답을 하니까. 누가, 대리인이 누구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누구와 상대방과 무엇을 법률 행위를 하고 그 효과는 본인한테로 가는 것이다. 이게 대리 뜻이에요. 대리인이 본인 이름으로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고 그 효과를 본인에게로 기속시키는 제도가 대리제도다 이렇게 하고 있는 되겠지. 그러니까 대리제도는 특징이 행위를 하는 것은 누구예요? 대리인이지만 효과를 받는 것은 본인이죠. 보통의 경우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효과를 받는데 대리는 행위를 하는 사람과 효과를 받는 사람이 분리되는 특징이 있다. 여기 대리제도의 특징이죠. 대리 뜻이 그런 거예요. 이제 봅시다. 66페이지. 제일 위에 의를 봅니다. 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승낙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 효과가 누구한테 들어간다? 직접 본인에 관하여 생기는 제도다. 이렇게 읽었다. 그 개념을 딱 잡고 줄을 치고 두 줄만 딱 치면 되겠네. 줄을 딱 치고. 그 다음 내려서 2번 타이틀, 양가로 2번. 대리제도의 사회적 기능 되어 있는데,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대리의 종류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진다, 이런 뜻입니다. 대리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임의대리가 있고, 법정 대리가 있습니다. 임의는 무슨 말이죠? 저번 주 본 것 같은데 임의 규정, 강행 규정 할 때 임의, 자유죠, 자유. 그러니까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대리권이 만들어진다. 다르게 표현하면 본인의 수권에 의해서 수권이 부탁 아닙니까? 본인이 을에게 내 땅을 팔아주세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수권이 되었고 수권을 받아서 만들어진 이 대리가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다. 법정은 무슨 말이야?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본인이 수권을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대리인이 된다. 이게 법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감남과 을려가 혼인해가지고 A라는 자식을 낳았다. 그럼 낳자마자 아버지와 어머니는 당연히 무슨 대리권? 법정 대리권을 가지게 돼. 누구? 친권자로서. 그게 법정 대리야. 누가 대리권을 줬어요? 저주를 생겼어요. 자식을 놓으면 저주를 생겼어요. 법률이 그걸 딱 정해졌기 때문에. 그게 법정 대리야. 그래서 법정 대리, 임의 대리. 시험은 임의 대리가 중요한 거야. 자, 임의 대리는 본인의 수권, 즉 부탁을 받아서 대리인이 되면 임의 대리고 본인이 부탁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이 갖춰졌을 때 당연히 대리권이 발생하면 그게 뭐다? 법정 대리고 법정 대리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친권자인데 이 법정 대리는 뭐 가족법상에서 중요하지 재산법상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산법상 대리는 임의 대리가 중요한 거예요. 시험도 이렇게 보시면. 그런데 요 두 개의 대리가 기능이 조금 다르더란 말이죠. 임의 대리는 본인의 능력을 확장하는 기능이고 법정 대리는 본인의 능력을 보충하는 기능이 있다. 요 말만 알아들으시면 돼. 먼저 임의 대리 볼까? 확장이 무슨 말인가? 자, 여기서 아까 갑이 팔면 얼마 받는 데 있어요? 1억밖에 못 받는 땅을 을에게 맡기니까 얼마? 1억 5천 받아준 데 있죠? 그러니까 수수료를 500만 원 주더라도 갑의 입장에서는 맡기는 게 좋을까? 내가 파는 게 좋을까? 맡기는 게 4,500만 원 이익이잖아. 그러니까 내 능력을 뭐 한다고?
대리인을 통해서 50% 확장하는 거예요. 혼자서도 충분히 법률행위를 할 수 있지만 더 많이 먹으려고 하는 것이 뭐다? 임의대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서 임의대리는 본인의 능력을 확장하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정대리는 본인의 능력을 보충한다 이랬죠? 보충한다는 말은 본인이 능력이 부족하다, 넘친다. 부족하지. 부족하니까 법정대리인이 뭘 해준다고?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지? 아까 미성년자 이야기했죠? 이렇게 한번 볼까요? 갑이라는 18세의 미성년자가 아버지가 사준 자전거를 을과 3월 1일 날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게 됐다. 그런데 상대방 을은 성년자니까 완벽하게 혼자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100%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는 가령 뭐 80%밖에 능력이 없다 칩시다. 그럼 뭐가 부족해요? 한 20%가 부족하잖아요. 전체 중에서 80%밖에 능력이 없으니까 20%가 부족하다.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사람이 뭐라고? 그것이 법정 대리인이다 이 말이에요. 법정 대리인 하는 역할. 그럼 어떻게 보충해주냐? 보충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계약을 맺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되지? 동의를 해주면 돼. 그러니까 18세 미성년자도 계약 맺기 전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요 20%가 어떻게 된다? 이 보충이 돼가지고 완전한 100%가 되기 때문에 이 계약에는 하자가 있다 없다? 아무 하자가 없는 거예요.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을 맺었다면 여전히 20%가 공백으로 남아있겠죠? 공백으로 남아있으니까 나중에 법정 대리인이 그 사실을 알았다고. 그럼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공백을 문제 삼아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자전거를 잘 팔은 거예요. 그럼 인정해 줄 수도 있는 거 아이가? 그게 뭐과? 추인이죠. 추인을 하면 여기 어떻게 돼? 20%가 다시 보충이 돼가지고 완전한 100%가 되기 때문에 추인을 한 행위는 완전한 행위가 돼버려요. 더 이상 취소를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그래서 아까 저번에 여기서 취소 가능한 법률행위는 유동적 유효인데 취소를 해버리면 무효가 될 수 있고 추인을 하면 어떻게 된다?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가 하는 역할은 뭐라고요? 보충이에요, 보충.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이 하는 역할은 사전에는 뭘 통해서? 동의를 통해서, 사후에는 추인을 통해서 본인의 부족한 능력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일본의 사적자치 확장은 그리고 옆에다 가로 열고 임의대리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죠. 임의대리. 그 내용은 읽어볼 필요 없어. 뭐 전문화되기도 한데 이런 말들은 민법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그리고 사적자치 확장에다 동감치고 확장은 임의대리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동아리 2번 내려서 사적자치란 말은 신경 쓸 필요 없고 보충이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보충에 동감치고 보충을 해주는 대리는 무슨 대리다? 법정 대리다. 법정 대리다. 왜 보충해줘야 돼요? 혼자 생일을 한다 뭐 한다? 본인의 능력이 부족하다 말이지. 본인의 능력이 부족하니까 법정 대리가 보충해주고 본인 능력이 충족되어 있을 때는 확장을 하고 확장과 보충. 넘어서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이거는 이제 법률행위 돼 있죠. 모든 법률행위가 다 대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법률행위 중에서도 무슨 재산상 법률행위만 대리가 됩니다. 법률행위를 크게 나누면 재산상 법률행위가 있고 신분상 법률행위가 있겠죠. 여기처럼 토지를 사고 파는 것은 재산행위다, 신분행위다. 신분행위라고. 재산행위죠. 그건 남이 대신할 수 있어 없어? 이건 대신할 수 있는 거지. 내 땅을 내가 사고 팔 수도 있지만 남한테 부탁해서 사고 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산행위는 남이 대신할 수 있다고. 그런데 신분행위는 대리가 될까 안 될까? 신분행위는 뭐예요? 혼인을 하고 이혼을 하고 입양을 하고 파양을 하고 이런 것들이 신분행위 아니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보고 아들이 장가간다 이러니까 아버지가 뭐랬다고? 아들아, 그 장가라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니다. 알고 보면 못 간다. 네가 힘드니까 아버지가 대신 가줄게. 돼 안 돼? 아버지가 아들 대신 장가가면 돼 안 돼? 며느리하고 장가가면 돼 안 돼? 안 된다 해라. 왜 우겨? 신분행위는 말 그대로 일신전속적 행위이기 때문에 남이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직접 해야 돼. 그러니까 법률행위 중에서도 혼인을 하는 것은 무슨 행위요? 신분상 법률행위죠. 그건 대리가 안 돼. 사고 파는 건 뭐야? 매매를 하고 임대를 하고 하는 것은 재산상 법률행위죠. 그러니까 재산상 법률행위는 대리가 되지만 신분상 법률행위는 대리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하고 비슷하지만 법률행위가 아닌 것이 뭐다? 준 법률행위다. 그죠? 준자가 들어가면 아니지만 인 것처럼 이랬죠?
준법률행위는 세 가지가 있어.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의사의 통지라는 것은 내 생각을 알린다는 뜻이고, 관념의 통지는 사실관계를 알린다는 뜻이고, 감정의 표시는 내 감정을 드러낸다는 뜻인데, 내 감정을 누가 대신 드러낼 수 있을까? 여러분, 답이 참 어려워, 가보면. 아니, 내가 기쁘면 내가 기쁜 거지. 내가 네 대신 기뻐해 줄게. 말이 돼, 안 돼? 내가 네 대신 슬퍼해 줄게. 말이 돼, 안 돼? 안 된대요. 그럼, 말은 그래 하지. 친구야, 너무 슬퍼하지 마라. 우리 슬픔을 나누자. 나누죠, 안 나누죠? 안 나눠진다니까. 그거는 위로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지. 아픔을 나누면 뭐, 반감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두 배가 되고 샀는데, 그건 하는 이야기고. 여러분이 합격을 했다. 누가 제일 기뻐? 내가 제일 기뻐. 그 기쁨을 남하고 나누기는 힘들어. 그냥 내가 기쁜 거야. 그게 감정이지 뭐. 그래서 우리 감정의 표시는 민법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용서한다 이거 하나예요. 용서. 옛날에 간통죄 있을 때 이야기야. 간통죄. 지금은 간통죄 없어졌죠, 그죠? 간통죄 없어졌는데 과거에는 이제 간통죄 있을 때는 감남과 을려가 혼인했는데 이 감남이 바깥에서 백리를 만난 거예요. 을려가 그 사실을 알았죠. 그럼 을려가 감남이를 간통죄로 고소를 하려면 자기 남편만 고소해야 돼? 상대 여자도 고소해야 돼? 상대 여자도 한꺼번에 고소하는 거야. 그럼 간통죄로 고소를 할 때 간통죄 고소해야 돼? 이혼도 해야 돼? 이혼 소송도 함께 제기해야 됩니다. 간통죄로 고소를 하면 이혼 소송이 같이 들어가는 거야. 이혼을 하면서 동시에 간통죄로 고소를 하도록 돼 있거든. 그래서 이제 불같은 성질에 일단 간통죄로 고소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때는 화가 나서 했는데 혼자 가만히 남편을 구치장에 유치장에 그냥 잡아다 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남편이 미워요, 상대 여자가 미워요. 아직 안 당해봤는가 봐.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실을 마누라가 알면 처음엔 둘 다 밉다가 시간이 지나면 뭐야? 남편은 용서가 되는데 상대 여자가 용서가 안 된대. 나쁜 년 이러면서 용서 안 된대. 죽일 년 이렇게 하면서. 근데 아내가 말이죠. 이제 감남이가 용서가 되니까 감남이를 용서를 하고 싶은데 감남이 용서한단 말이 무슨 말이고 간통죄를 취한단 말이죠. 고소 취한단 말이에요. 고소 취하면 이거는 공동전범이기 때문에 한 사람만 취한다, 둘 다 취한다. 둘 다 취해야 돼. 저거 남편만 풀어줄 수가 없어. 남편이 풀어주면 상간녀도 같이 풀어나는 거야. 이 여자가 이제 판례 보면 이런 게 있어. 자기 남편이 용서되니까 남편만 풀어주세요. 고소 취하를 했다고. 그러니까 법원에서 누구도 풀어줘 버려? 병녀도 같이 풀어줘 버린 거야. 그래 또 항소를 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러죠. 그때 나오는 게 용서예요. 감정의 표시죠. 용서하는 감정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건 남이 대신할 수가 없어. 이 대리가 안 됩니다. 자기가 직접 해야 돼. 근데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는 이거는 남이 대신할 수 있다. 남이 대신 내 생각을 전달해 줄 수도 있고 우체부 아저씨가 뭘 하는 거예요? 내가 편지를 쓰면 내 대신 전달해 주잖아. 그러니까 관념의 통지, 의사의 통지 이거는 남이 대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사람이 하는 수십 가지 행위 중에서 대리가 되는 건 딱 세 개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여러 가지 행위 중에서 대리가 되는 건 딱 세 가지 뭐지? 재산상 법률행위,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요 세 개만 대리가 되고 나머지는 대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리가 안 되는 걸 내올 필요가 없어. 되는 거 세 개만 보시면 돼. 자, 대리가 되는 건 뭐라고요? 재산상 법률행위, 또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의사의 통지는 내 생각을 알린다. 각종의 최고, 거절 이런 거예요. 관념의 통지는 사실관계를 알린다는 거예요. 요거 두 개는 대리가 돼요. 세 개는 대리가 돼요. 남은 대리 안 됩니다. 자, 칠판 보고 묻는 말에 답을 합니다. 대리가 되는 거 세 가지 머릿속에 들어갔죠? 이제 묻는 말에 답을 하는 거예요. 불법행위 대리가 돼야 안 돼요? 요 세 개 안 들어가면 무조건 대리가 안 된다니까. 불법행위는 대리가 안 돼. 그러니까 갑이 얼보고 땅 팔아달라 부탁했죠? 어려게는 대리가 생겼죠? 근데 상대방 뱀과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꾸 약을 올리는 거야. 오늘 산다 했다가 내일은 또 깎아달라 했다가 계약 맺으러 가니까 또 도장을 안 가져왔다고 엉터리 떴다가 말이야. 그러니까 대리 약이 올라가지고 상대방은 어떻게 했다고 한 방 쥐 박아버렸어. 병원에 입원을 시켜버렸네. 그럼 본인이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왜 책임을 지노? 사람을 쥐 박은 것은 법률행위야, 불법행위야? 불법행위지. 그러니까 본인은 얼보고 땅 팔아달라 부탁했지 사람 패라고 부탁한 적 없잖아요.
불법행위는 대리가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효과가 가, 안 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행위 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행위는 대리가 돼야 안 돼요. 아이고 왜 그래 어렵노? 재산상 법률행위하고 의사일 통지하고 간염 통지하고 세 개만 된다니까. 세 개가 아닌 거는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그게 뭐가 어려워. 여기 안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사실행위는 있어 없어? 없네. 대리가 안 된대. 신분행위는 안 된다 이렇게 답을 해야지. 그러니까 되는 거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럼 왜 구별하냐? 대리가 되는 행위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행위를 했을 때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지고, 대리가 안 되는 행위는 대리인이 설령 본인의 이름으로 행위를 하더라도 본인이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책임 소재를 따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내의 행위만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가로 1번 법률행위에서 그 법률행위 옆에다 적으세요. 그냥 재산상 법률행위만 이렇게 딱 적어. 재산상 법률행위만 대리가 됩니다. 그 밑에 보니까 뭐 사실행위, 불법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 건 줄칠 필요가 없어요. 되는 것만 다 그러시면 돼. 그리고 동그라미 2번도 그 둘째 줄에 보니까 이혼, 혼인, 인지, 유언과 같은 이 무슨 행위가 전부 다 신분상 법률행위죠. 이런 건 대리가 돼 안 돼? 신분상 행위도 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가 되는 것은 재산상 법률행위만 대리가 된다. 그리고 내려서 준법률행위 둘째 줄을 봅니다.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쭉 가서 대리 규정을 유추주공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자 전체를 합치면 몇 개? 재산상 법률행위, 의사의 통지, 관념 세 개만 대리됩니다. 딱 그대로 보시고 대리와 구별되는 개념은 지금 볼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서 대리의 종류. 대충 우리가 봤죠. 임의대리가 무슨 말이죠? 읽어. 본인의 수건에 의해서 행성된 대리가 무슨 대리다? 임의대리고, 친권자처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대리권이 발생하면 법정대리다 이러면 되겠죠. 임의대리, 법정대리.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대리인이 줄을 쳐 본인의 의사에 기초하여 주어지는 것이 임의대리이고 그렇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기초하여 밑에다가 수건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죠. 본인이 땅 팔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죠. 그걸 말한다고 수건이라 하죠. 거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리는 무슨 대리? 임의대리. 그 다음에 대리권이 법률의 규정에 기초하여 주어지는 것이 무슨 대리다? 법정대리다. 법정대리 밑에다 친권자 이렇게 적어봐. 친권자가 누구지? 미성년자의 부모입니다. 성년자의 부모는 친권자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미성년자의 부모를 친권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내려가서 양가로 2번 능동대리, 수동대리. 여기서 봤다 그지? 아까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요 청약은 무슨 대리? 요거는 능동대리고, 상대방이 하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대리인이 받는 것은 무슨 대리? 수동대리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행위를 하면 능동대리, 수동적으로 행위를 하면 수동대리. 그러니까 한 명의 대리인이 어떤 행위를 하는가에 따른 분류입니다. 대리인 두 명 있는 거 아니에요? 능동대리, 수동대리. 그 다음 유권대리, 무권대리. 대리권한이 있는 자가 본인 이름을 행위를 하면 유권대리고, 대리권한이 없는 자가 본인 이름을 행위를 하면 무권대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대리의 삼면관계 되어 있죠. 자, 이 그림을 보니까 면이 몇 개입니까? 3면이에요, 3면. 알아듣겠죠? 하나, 둘, 셋, 세 사람이 마주보고 있으니까 뭐야? 삼각형 아니야. 그러니까 1면, 2면, 3면이라면 되겠네. 1면이 뭐예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서 대리권이 어떻게 발생하고 소멸하나 그 과정을 쭉 보는 거고, 2면은 뭐예요?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 관계에서 대리 행위를 하는 것인데, 대리 행위를 할 때는 어떤 형식으로 하고, 그 다음 무슨 뭐 대리 행위의 효과는 누가 받고, 대리 행위를 하는 대리인은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고, 대리 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런 것들을 쭉 보는 거예요. 삼면관계는 무슨 말이죠? 상대방과 본인 사이 관계죠. 요거는 이제 효과 기속 관계를 삼면관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중에서도 일면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대리 삼면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대리권 돼 있죠. 대리권이 권리예요, 권한이에요? 권한이죠. 그래서 내려가서 법정 밑에 봅니다. 대리권이란 가로를 묶고, 자 그림을 보고 한번 읽어보고 책을 볼까? 이걸 보는 거야. 이걸 물어봐서 지금 대리권을 물어본 거야. 그럼 읽으면 돼.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상대방과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음으로써 대리 행위를 하고, 그 효과를 본인에게로 기속시킬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거는 권리가 아니고 권한이다. 권한이나 뭐 지위나 자격이나 같은 말이죠.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이렇게 읽으면 될 거예요. 자, 봅시다. 대리권이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법률 행위를 하고 그 효과는 어떠한다? 직접 본인에게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지위 또는 자격이다. 그리고 대리권은 권리다, 권한이다. 권한으로 이해된다. 한 구절도 뺄 것이 없다, 그죠? 그대로 읽으시고. 그 다음에 대리권 발생 원인, 요거는 오늘 봤죠? 법정 대리는 중요해, 안 중요해? 법정 대리 별로 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친근자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번만 잘 보면 되겠죠? 1번. 동그란 1번. 법정 대리가 발생하는 원인은 본인에 대해서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가 당연히 대리인이 되는 경우 줄치고, 그리고 밑에 친권자 이렇게 적어가요. 줄쳐. 친권자. 그리고 일상가사 대리권을 가지는 부부일이 되죠. 그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다 결혼했죠? 전부 전혀 총각도 앉아있는가 보죠. 혼인을 하면 자동적으로 뭐가 생겨? 부부간에 서로가 서로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데, 어떤 범위 내에서? 일상가사 범위 내에서. 그게 일상가사 대리권이요. 의식주에 관련된 거. 일상가사 대리권. 남편이 퇴근을 하려는데 마누라가 전화를 해가지고 오면서 쌀 한 포대 사오세요 했다니까. 근데 쌀집에 쌀 사러 갔는데 돈이 없어. 애상으로 샀다니까. 그러면 남편이 애상으로 쌀을 산 것은 뭐로 평가된다? 마누라를 대리해서 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걸 보기 때문에 나중에 쌀집 주인이 지나가는 마누라를 붙들어 놓고 쌀값 주세요 이러면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지. 남편한테 팔았으니까 남편한테 받으세요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거기 일상가사 대리라니까. 그 마누라가 옷집에 가서 애들 옷을 애상으로 샀어요. 그럼 그거는 뭐로 평가된다? 남편을 대리해서 옷을 산 걸로 보기 때문에 옷집 주인이 지나가는 남편 보고 옷값 주세요 이러면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지. 마누라한테 팔았으니까 마누라한테 받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일상가사 대리예요. 일상적인 가생입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 그러면? 남편이 퇴근 후에 막걸리 한 잔이 먹고 싶어가지고 술 먹으려는데 술값이 없어. 그래서 막걸리를 애상으로 먹었네. 그럼 지나가는 마누라를 보고 술값 주세요 이러면 술값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러면 100% 남학생들은 말한다. 당연히 술값 정도의 일상가사 행위지. 뭐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먹는 거니까, 일을 하는 과정에서 동반되는 행위니까 그건 일상가사 행위에 속한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마누라들은 뭐라 합니까? 술을 왜 먹냐고. 집에 와서 밥 먹으면 되지 이러면서 그건 일상가사 행위가 아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그 정도는 일상가사 행위로 봅니다. 그런데 룸사롱에 가서 막 100만 원치, 200만 원치 술을 먹었다. 일상가사 행위로 봐, 안 봐? 그런 거는 뭐 판사가 판단하는 문제인데, 일상가사라는 것은 일상적인 가사 행위에 꼭 필요한 것. 요거는 부부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혼인신고를 하면 저절로 발생하는 것이지 누가 대리권을 줬다 안 줬다. 누가 대리권을 주서 생기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대리다? 법정 대리다 이거지. 그러니까 부부 사이의 일상가사 대리권도 법정 대리입니다. 혼인하면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친권자도 마찬가지죠. 자식을 놓으면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친권자다. 그리고 2번, 3번은 안 봐도 돼. 중개사 시험은 관계없어. 그 다음 넘어서 양가로 2번 넘어서 임의대리권 발생 원인은 아까 뭐랬지? 수권행위다라고 했죠. 자, 수권이 무슨 말이에요? 대리 권리를 준다, 권한을 준다. 권한을 준다. 그래서 첫째 줄,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가 수권행위인데, 임의대리는 수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다. 수권행위. 그리고 수권의 방식은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없다. 이거는 공식이죠? 아니, 앞으로 그 동그라미 이번에 보세요. 수권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일단 줄을 쳐놓고. 앞으로 지문이 나올 때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이런 맞는 말이고, 제한이 있다 이런 무조건 틀린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배우는 재산법은 전부 다 요식, 불요식 행위이기 때문에 방식은 제한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입에 달고 사는 것이 뭐고? 계약 자유란 말을 쓰죠. 계약을 맺을 때 꼭 문서로 써야 됩니까? 슈퍼에 가서 라면을 산다. 슈퍼 갔다, 라면 사러 갔다, 그럼 종이 들고 가지고 라면 매매 계약서, 농심 무슨 라면 한 포대를 1,000원에 사기로 한다. 도장 찍고 이랍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라면 한 포 주세요. 주세요 소리도 안 한다. 그냥
탁 놓으면 돈 딱 주면 바로 가오잖아. 응? 서면으로 썼어 안 썼어? 계약서를 안 써도 그 매매 계약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라면을 사는 것도 매매 아닙니까? 집을 사는 것도 매매고. 그러니까 부동산은 덩어리가 크니까 안정성을 위해서만 하는 거야. 계약서를 적고 이래 하는 거지. 일반직. 그리고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매매의 99%는 무슨 매매입니까? 동산 매매야, 부동산 매매야? 99% 이상은 동산 매매지. 태어나서 부동산 매매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꽉 찼습니다. 부동산 매매는 극히 예외적인 거지. 그러니까 전체 매매로 보면 뭐가 많다? 불효시입니다. 거의 다 불효시. 그리고 모든 그 계약은 불효시예요. 재산부 승인은. 따라서 방식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구두를 할 수도 있고 서면을 할 수도 있고. 보통은 위임장을 많이 주죠. 위임장하고 인감을 주면서 땅을 팔아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꼭 그렇게 안 해도 관계없어요. 그냥 말로서 내 땅을 팔아주세요 이래도 좋고 내 자전거를 대신 팔아주세요 이래도 관계없고. 그 다음 내려가서 대리권의 범위. 이것도 별로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왜 대리권이 발생하는가를 보시면 돼. 법정 대리는 왜 발생했지? 법률에 정한 대로 발생했죠. 그러니까 무슨 법률 내에서 행위를 하면 될까? 법률에서 정한 대로 하면 됩니다. 증권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한 대로 행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의 이익이 되는 자식의 뭐 재산적 행위나 신분행위를 다 할 수 있는데 부모와 자식 사이 이해관계에 충돌되는 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거 빼놓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는 법률에서 정한 대로 하면 되고 임의 대리는 어떻게 발생했어요? 본인이 부탁을 받아서 대리인이 됐으니까 어떤 범위 내에서? 부탁받은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법정 대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임의 대리 한번 봅시다.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둘째 줄 끄트머리 무슨 말이 나와 있어요? 수권 행위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 말만 이해를 하시면 돼. 그러니까 땅을 팔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받았죠? 그럼 그 대리인은 무슨 범위? 땅을 매매하는 범위 내에서는 행위를 할 수 있죠. 근데 그 땅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려 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뭐. 그럼 집을 사주세요 라고 부탁을 받았다고. 그럼 대리인은 무슨 행위한다? 집을 사는 행위는 할 수 있지만 그 집을 자기 마음대로 남한테 전세를 낸다든지 임대를 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뭐. 또 회사 사장이 경리 직원 보고 돈을 한 5천만 원 주면서 은행 가서 예금을 하고 오느라 시켰죠? 그러면 경리 직원은 무슨 대리권이 발생했죠? 5천만 원 예금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생겼지만 그 예금을 담보로 지가 돈을 대출해서 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니까. 어려운 게 없지. 그러니까. 그래서 임의 대리는 수권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71페이지 보니까 이제 판례가 쭉 나오죠, 그죠? 그 판례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한 개만 한번 볼까? 제일 위에 올라서 B번 한번 봅시다. B번 판례 보니까 어떠한 계약의 체결에 줄 한번 쳐볼까? 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까지 줄 치고 이 사람 무슨 행위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냥 계약 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는 대리권 속에는 단순히 계약을 체결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쭉 내려서 돈을 받을 의사도 있다 없다.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여기 봅시다. 가비로 땅을 팔아주세요 했죠? 그럼 어려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죠? 그럼 계약 체결권 속에는 행위를 하는 권한만 있습니까? 상대방이 하는 의사표시를 받을 권한도 있습니까? 할 권한도 있지만 받을 권한도 있죠. 그리고 내려가서 니은의 A번을 봅니다. 니은의 A번. 본인이 내 땅을 팔아주세요. 소유자로부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계약만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받을 권한도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십니다. 그 다음 그 밑에 B번 판례 보니까 매매 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줄을 쳐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되어 있죠. 포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받을 권한은 당연히 있고 중도금이나 잔금 날짜를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 없다? 있다 이랍니다. 포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대리권 수여받으시면 그런 식으로 읽으면 돼요. 됐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이제 양가로 3번이 중요합니다. 민법의 보충 규정 돼 있죠.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임의대리에게 수권을 하면서 그 권한 범위를 정하지 않거나 정하더라도 명확하지 않을 때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냐. 그게 이제 118조 이야기예요. 118조 대리권 범위인데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갑이 친구 L에게 수권을 합니다.
수권했다고 해서 인감하고 위임장을 줬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을이 수권을 받았으니까 무슨 대리가 생겼다? 임의대리권이 생겼죠? 근데 을이 위임장을 읽어보니까 갑이 을 보고 부탁하기를 친구야 내 건물을 알아서 잘 관리해주라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거예요. 위임장을 받았으니까 대리권은 발생했는데 그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다 명확하지 않다? 명확하지 않죠. 알아서 잘 관리해달라 했으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알아서 관리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 경우에 이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동이 뭐냐 이거지. 권한의 범위가 명확하면 명확한 대로 하면 돼. 명확하지 않을 때 118조가 적용되는 거야. 그때는 우리 민법 118조가 적용돼가지고 보존행위. 보존행위라는 것은 대리인이 건물을 관리하는 동안에 전기나 수도가 고장이 났다. 그럼 고쳐야 되겠죠? 그런 것을 말한다. 보존행위를 합니다. 요거는 본인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제한을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무제한으로 인정이 된다. 건물을 넘겨받아서 관리를 하는 과정에 보니까 등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등기 건물에 보존 등기를 한 것도 보존행위입니다. 그런 건 무제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용을 하거나 개량을 하는 행위는 이거는 무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목적물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용이 무슨 말이죠? 이용. 한자로 쓰면 조금 쉽다, 그죠? 이용이 무슨 말이에요?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사용한다고? 이익이 되도록 사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요 이용하고 요 이용은 다릅니다. 요 이용은 무슨 말이에요?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사용한다? 목적물의 본질에 맞도록 사용한다. 이치에 맞도록 사용한다. 이게 이용이고 요 이용은 이익이 되도록 사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뭐 갑이에게 건물을 알아서 관리해달라 했는데 을이 그 건물을 임대를 놔가지고 매달 100만 원씩 임대를 받는다. 그게 뭐예요? 이용 아니야, 이용. 100만 원씩 임대료가 이익이죠. 이익이 되도록 사용한다. 이런 뜻이고. 개량은 무슨 말이죠? 개량. 량이 무슨 말이야? 량. 좋다 이 말 아니에요. 어떻게? 고치는데 어떻게 고쳤다고? 좋은 방향으로. 즉 말해서 가치를 증가시킨다 이 말입니다. 이 개량입니다. 그래서 이용 개량행위는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된다. 그러니까 갑열에게 주택을 관리해달라 했는데 그걸 상가 건물로 만든다든지 논을 맡겼는데 밭으로 만든다든지 나대지를 대지로 만든다든지 돼야 안 돼요.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성질을 변화시키면 안 돼. 예금을 맡겨놓고 관리해주세요 했는데 그걸 인출해가지고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사채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성질을 변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이자 소비대차를 이자부 소비대차로 바꾸는 건 될까? 그건 성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 안 되는 거 많이 보시죠. 그 다음에 처분행위는 돼, 안 돼? 처분행위는 안 됩니다. 알아서 관리해달라 했는데 을이 그 건물을 팔아버리면 될까 안 될까? 팔아버리면 안 되겠죠.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렸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오십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건 잘 보시고. 봅시다, 책을. 법전 보지 말고 법전 박스 밑에 1번부터 봅니다. 민법은 줄을 칩니다.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하여도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줄 치고 명확하면 정한 대로 해야 돼. 그런데 명확하지 않을 때 밑에 줄 118조 보충규정이 적용이 된다. 보충규정이 적용된다.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내려가서 표를 봅니다. 표. 보존행위 찾았죠? 보존행위. 그리고 밑에 줄에 뭐라 되어 있노? 무제한으로 가능. 이렇게 이러면 돼. 그러고 나서 얘가 나와 있죠. 미등기 부동산에 보존등기를 한다든지 가옥을 수선한다든지 그 다음에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 거기다 줄을 치고 갑열에게 고등어 10박스를 맡겨놓고 6, 7, 8 여름 석 달 동안 관리해 주세요라고 맡긴 거예요. 그럼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돼? 썩어버리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냉동창고에 열 수도 있지만 팔아가지고 돈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보존행위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일단 나중 8월 말에 뭐야? 돈을 줄 수도 있고 시세대로 사서 줄 수도 있고. 그래서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처분하는 것은 처분행위로 본다? 보존행위로 본다? 보존행위로 본다. 그 다음에 이용 개량행위는 범위에서 어떤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성질을 변하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 얘가 막 나와 있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밑에 그 박스 밑에 보니까 점이 3개 있는데 세 번째 점에 보니까 두 번째 점에 보니까 처분행위는 한다 못 한다. 처분행위나 못 한다 돼 있고 그리고 성질을 변하게 한 경우에 예금을 찾아서 뭐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준다든지 예금을 주식으로 전환한다. 이런 게 다 안 되는 거예요. 논을 밭으로 바꿔도 안 되고 성질을 바꾸면 안 돼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대리권 제한 봅니다. 자기계약 쌍방대리 하는 말 보이죠? 자기계약 쌍방대리. 알아는 듣습니까? 수건을 했는데 범위가 명확하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수건을 했는데 수건의 범위가 명확하다고. 그럼 뭐 대리인은 무슨 행위를 하면 되지? 그냥 수건 받은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하면 된다니까. 근데 수건을 했는데 그 수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하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118조가 적용돼가지고 보존행위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고 이용 계량행위는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 할 수 있고 처분행위는 못한다. 이렇게 답을 해야지. 이제 봅니다. 내려서 대리권 제한. 대리권 제한은 3가지 현상이 문제가 됩니다. 대리가 놓으면 이제 조금 머리가 복잡해져. 그래서 사실은 입문 과정에서는 이 대리권 제한을 심도 있게 보면 사람들이 질려가지고 공부를 안 하려 그래. 근데 극복을 하고 열심히 해보세요. 제한이 문제인데 대리권 제한이라는 것은 대리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못하도록 제한을 하겠다 이런 뜻인데 그 취지가 뭐냐면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이 3가지 행위는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지만 허용을 하면 본인한테 피해를 줄 수 있어. 그래서 제한을 함으로써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지만 못하도록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 3가지가 뭐냐면 자기계약, 쌍방대리, 공동대리. 요 3가지가 대리권 제한 현상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대리권 제한은 대리권 범위를 넘어섰다, 넘어서지 않았다. 넘어선 건 아니에요. 넘어서버리면 월권이야, 그거는. 범위 내의 행위지만 제한한다. 왜? 본인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 이제 봅시다. 자기계약부터 봅니다. 자기계약. 가별에게 내 땅을 팔아주세요. 수권을 했어. 을에게는 뭐가 생겼죠? 이미 대리권이 생겼죠? 그런데 대리인이 가만히 보니까 그 땅이 무척 마음에 들어. 앞으로 땅값도 많이 오르겠고. 그럼 자기가 그 땅을 사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게 자기 계약이야. 그러면 값은 뭐가 돼요? 매도인이 될 것이고 대리인 스스로 매수인이 될 수 있다면 혼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이런 뜻이거든. 을 스스로 값을 대신해서 매도인도 되고 자기 스스로 매수인이 될 수 있다면 혼자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야. 그러면 이 땅이 시가가 1억 정도 가는 걸 할지라도 부동산은 정가가 있어요? 없어요? 부동산은 뭐 정하는 게 값이기 때문에 정해진 가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가격에 대해서는 사기를 친다, 칠 수가 없다. 어떻게 사기를 치고요, 부동산은? 여러분 희한하다니까. 뭐 지 마음에 안 들면 사기라 그래. 부동산은요, 가격에 대해서는 사기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가만 생각해보라. 100번지가 팽당 1000만 원에 팔린 거야. 옆에 101번지도 100번지하고 똑같아. 생긴 모양이. 바로 옆에 붙은 땅이야. 그럼 요걸 내가 2천만 원에 팔았다니까? 그럼 산 사람이 그 다음날 그 사실을 알고 옆에 땅은 저번 달에 100만 원, 1000만 원 팔았다는데 왜 내한테는 2천만 원 받았냐? 사기다. 돼야 안 돼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 이 땅은 100만 원, 1000만 원짜리지만 이 땅은 또 2천만 원 받으면 되는 거지. 뭐 땅값이 정해지냐고. 불응이 값인데. 부동산은 시가로 팔리는 거지 정가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시가는 고정이다, 유동적이다. 유동적이지. 어저께는 여기 1000만 원짜리였지만 하루 만에 뭐요? 2천만 원짜리를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어저께는 1000만 원짜리인데 하루 만에 뭐가 됐다고? 거기에 뭐
대형마트가 들어온대. 그럼 어떻게 돼? 땅값이 2배로 오르잖아요. 하루 만에. 하루 만에 땅값이 2배로 오를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럼 사기를 본다 안 본다? 사기를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기획부동산 빼고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간판만 달으면 간이 콩알 많이 져가지고 맨날 전화를 합니다. 이래도 됩니까? 계약서를 적었는데 이래도 됩니까? 읽어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꾸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예. 사기가 될 수도 없고 사기죄가 뭐 함부로 되는 것도 아니야. 아까 사기는 몇 단의 고의? 2단의 고의가 필요한 거야. 저 사람 속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땅을 사게 해야지 이런 고의가 필요한데 속인다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시가는 속인다는 개념이 없다고. 횟집에 갔다. 횟집에 간 거야. 횟집에 아주 해보러 갈 때 메뉴판을 잘 봐야 돼. 뭐 5만 원, 6만 원 적어놨다. 마지막에 뭐야? 시가 이리 적어놨다고. 그럼 먹기 전에 반드시 뭘 해야 돼? 확인을 해야 돼. 저 모둠의 적은 얼마입니까? 물어봐야 된다니까. 안 물어보고 덜렁 먹었는데 나올 때 뭐 100만 원 주세요 이러면 어떡해? 줘야지. 그게 시가 아니야. 아니 앞 사람한테는 50만 원 받더만 왜 내보고 100만 원 달래요? 사기가 아니야. 사기가 아니야. 사기가 아니라고. 부동산도 똑같아요. 시가니까. 시가는 부등기 값이요. 그러니까 주변 시세가 1억 가는 걸 할지라도 이 사람이 혼자서 계약을 맺으니까 7천만 원을 정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 그럼 누가 피해를 봐? 본인이 가만히 앉아서 3천만 원 손해본다니까? 이게 자기 계약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본인한테 피해를 주니까. 땅 팔아달라 했는데 그 땅을 대리인 스스로가 사버렸다. 무슨 계약? 자기 계약.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긴다? 대리인 혼자서 본인을 대신해서 매도인도 되고 자기 스스로 매수인이 돼가지고 혼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가격을 정할 때 주변 시세가 1억 가는 걸 할지라도 7천만 원 정해버리면 그 7천만 원이 값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본인은 가만히 있어서 3천만 원 손해보는 거야. 따지고 보면. 그래서 자기 계약은 본인한테 피해를 주니까 하지 마라. 쌍방대리는 무슨 말이냐면 갑이 을에게 팔아주세요 부탁했다. 그럼 을에게는 뭐가 생겼어? 갑을 대신해서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죠. 그런데 그 땅에 관심 있는 뱅이 그 땅을 좀 사주세요라고 또 수건한 거야. 그럼 뱅을 대신해서 매수할 수 있는 권한도 생겼죠. 그럼 혼자서 뭘 하는 거지?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해서 계약을 혼자도 체결한다고. 그럼 갑하고 지나면 비싸게 팔아주고 뱅하고 지나면 싸게 사주려 하겠죠. 그러니까 본인 둘 중 한 명이 또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쌍방 대리도 하지 마라. 대리를 하려면 한쪽 편만 들어야지. 양다리 걸쳐서 하면 안 된단 말이지. 둘 중 한 명이 피해를 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쌍방 대리는 못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을 해가지고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해버렸다면 요거는 어떤 효과를 줄 거냐? 요건 조심해야 돼. 무효가 아니고 무건대리가 됩니다. 무건대리는 그 성질이 유동적 무효입니다. 일단은 효력이 없지만 장차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중에라도 추인을 하면 그것이 뭐가 된다? 유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 과정을 쭉 보시면 돼. 그러니까 자 다시 본다. 갑이 을 보고 땅 팔아주세요 부탁했죠. 그럼 을에게는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죠. 근데 그 땅이 무척 마음에 들죠. 그럼 내가 스스로 사버렸죠. 그럼 뭐가야? 자기가 아니야.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근데 해버렸어. 해버렸다면 이 매매 계약은 확정적 무효다, 유동적 무효다. 유동적 무효로 취급되기 때문에 본인이 나중에라도 네가 사도 좋다 인정해주면 이 계약이 뭐가 된다? 유효가 될 수 있다. 자기 계약 쌍방대리 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십니다. 위반한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 무건대리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를 보겠습니다. 73페이지로 올라가서 기억을 봅니다. 동일한 사람이 한편으로는 대리인 자격으로서 본인을 대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 상대방 당사자가 되어서 법률행위를 하는 것, 이걸 뭐란다? 자기 계약이라 한다. 그러니까 팔아달라 했는데 지가 사버렸다는 뜻이에요. 가령 본인 갑의 대리인 을이 갑의 이름으로 갑 소유의 물건을 을 자신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끊어주고. 그 다음에 한편 동일한 사람이 당사자 쌍방의 대리인이 되어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쌍방대리를 한다. 예를 들면 갑의 대리인 을이 동시에 뱅의 대리인도 되어서
갑과 병을 동시에 대리한단 말이죠. 중간에 끼어가지고 혼자서 그냥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쌍방대리인데 이연해 봅니다. 이 두 개는 한다 못한다? 못한다 했죠. 왜 못한다? 인정을 하면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여 본인의 이익을 외면할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피해를 주는 거야. 피해를 주시기 때문에 본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한다 못한다. 그래서 니은 끝머리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금지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번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죠. 요거는 공부 좀 더 하고 나서 보고 넘어가서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하지 마라 금지를 했는데 금지 위반의 효과줄 치고 자기가 쌍방대리를 해버린 거예요. 하지 마라 했는데 해버렸다. 그러면 무효가 된다, 무건드려야 된다. 무건드려야 된다. 그래서 124조에 위반한 대리행위는 124조가 뭐냐면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금지된다는 규정이거든. 그걸 위반한 행위는 무건대리로서 일단은 효력이 없습니다. 무건대리 밑에다가 유동적 무효 이렇게 적고 무건대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동적 무효예요. 유동적 무효. 일단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데 본인이 추인하면 줄치고 뭐가 된다고? 유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쌍방대리도 마찬가지고 쌍방이 추인해주면 유효가 될 수 있다. 여기까지 봤습니다. 오늘 요 구조만 잡으면 되겠네. 개념 잡고 자기 계약이 무슨 말? 자기 스스로가 계약의 주체가 되다 이러면 되겠네. 자기 계약은 뭐냐? 대리인이 직접 매매 계약을 맺었다. 팔아달라 했는데 자기가 사버렸다. 자기 계약. 본인한테 피해가 되니까 못한다. 쌍방대리는. 대리인 혼자서 매도인, 매수인, 쌍방을 대리한다. 이것도 본인한테 피해가 되니까 못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반해서 해버렸다면 무건대리가 되는데 무건대리는 그 성질이 유동적 무효이기 때문에 일단은 효력이 없지만 본인이 추인하면 어떻게 된다? 유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쭉 따라가는 거야.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야? 이제 예외를 보면 되겠죠. 원칙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가지고 뭐 본인이 승낙을 했다든지 다툼이 없는 채무 이행이라든지 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이행한다든지 뭐 매매계약에서 법무사가 중간에서 매도인, 매수인 쌍방을 대리해서 뭐 등기 이전을 한다든지 주식 매매에서 정권 예탁 결제을 해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해서 뭐 주식의 매입개설을 한다든지 이런 또 되는 것이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붙여버리면 막 헷갈리니까 오늘 요 기본 구조를 딱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대리를 보는 거야. 공동대리. 공동대리 보겠습니다. 공동이라는 의미에서 대리인이 한 명이다, 여러 명이다. 여러 명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다. 그지? 그럼 여러 명의 대리인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리 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이냐? 원칙은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각자 대리에 제한을 붙이면 그게 뭐가 된다? 공동 대리가 된다. 이 과정을 좀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내용이 이런 겁니다. 각자 대리가 원칙인데 공동으로 하라는 제한을 붙이면 공동 대리가 된다.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100번지를 한 1억 정도에 빨리 팔고 싶어. 돈이 급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수건을 할 때 A, B, C 3명한테다가 땅을 팔아주세요 라고 수건했다고. 다 대리인이 몇 명입니까? 3명이 되죠. 그럼 이 3명의 대리인이 그 땅에 관심이 있는 매수인을 물색을 해서 계약을 먼저 연결시킨 사람이 뭘 받아갈까? 계약을 먼저 연결시킨 사람이 수수료 챙겨가겠죠. 그러니까 이 3명의 대리인은 협력관계다, 경쟁관계다. 그걸 뭐란다? 각자 대리 이렇게 표현한다. 그냥 각자가 본인을 대신해서 상대방과 행위를 하면 되는 것이지 계약을 맺을 때 다른 대리인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고 다른 대리인에게 알릴 필요도 없고 공동으로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게 각자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세 사람이 경쟁관계가 되고 경쟁이 붙다 보니까 본인한테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돌아가면서 뭐랄까? 빨리 계약을 연결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물건은 좋고 값은 싸야 빨리 계약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뭐랍니까? 갑한테 가서는 땅의 안 좋은 점만 자꾸 들춰내가지고 값을 깎자 이랍니다. 어른한테 가서는 땅의 좋은 점만 자꾸 들춰내가지고 살아 이렇게 꼬시겠죠. 그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팔아보지도 못하고 한 몇 달 지나니까 돌아가면서 막 깎으니까 한 2달 지나면 또 8천만 원이니까 값이 한 2천만 원 떨어질 수가 있다고. 돈이 급할수록 가격이 많이 떨어지겠죠. 돈이 급하다는 것은 매도인이 지금 약점을 잡혔단 말이에요. 지금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인 입장에서는 본인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2천만 원 손해본 꼴이 될 수도 있다고. 각자들이 시켜놓으니까 경쟁이 붙다 보니까. 그래서 제안을 한 거예요. 뭐라고 제안을 붙였다? 수권을 하면서 제안을 하기를 3명 모두에게 수수료를 다 줄 테니까 협력을 해서 가장 빠르고 비싸게 팔아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겠다. 그지? 그러면 이 세 사람이 이제 묶여. 그걸 뭐라 한다? 공동대리다. 그럼 경쟁할 필요가 있어, 없어? 수수료 다 준다니 이거 경쟁할 필요가 없지. 그게 공동대리예요. 이때 이 공동의 의미가 뭐냐? 이 공동의 의미는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한다는 뜻이지 꼭 행동을 공동으로 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3명이서 이 토지를 1억 2천에 팔아보자 의사를 공동으로 결정한 다음에 대표 A가 상대방 을에게 갑의 땅을 1억 2천에 사시겠습니까? 청약을 하는 것은 무슨 대리? 능동대리죠. 능동대리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의사를 공동으로 결정해서 해야 된다. 그런데 상대방이 1억 2천에 사겠습니다라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대리인이 받는 것은 뭐야? 수동대리죠. 수동대리는 공동으로 할 필요 없어. 아무나 받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결정의 공동을 의미하고 그 의사결정은 능동대리의 경우에는 적용이 능동대리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만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의사결정의 공동이 필요 없다. 능동대리, 수동대리는 알아듣죠?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면 능동대리고 상대방이 하는 의사표시를 받으면 수동대리 아니야.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할 때는 의사를 공동으로 결정해서 해야 되고 의사표시를 받을 때는 아무나 그냥 받으면 되지 공동의 의사결정이 필요 없다고. 그 다음에 공동으로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반을 한 거야. 위반. A 혼자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것도 똑같아.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건대리가 되고 무건대리 중에서도 월건대리가 된다. A는 3분의 1 정도의 의사결정을 가지고 있는데 3분의 3의 행위를 혼자 해버렸으니까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건대리 중에서도 표현대리 중에서도 월건대리가 된다. 그래서 공동대리 제한을 위반하면 무건대리가 된다. 무건대리는 아까 유동적 무효이기 때문에 본인이 추인하면 또 유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쭉 따라가면 됩니다. 자, 공동대리 봅시다. 자기계약 상방대리까지 봤고요. 넘어가서 74페이지 공동대리 봅니다. 119조 법정봅니다.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줄치고 뭐가 원칙이죠?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요 가지 원칙이에요. 요걸 말한다? 각자 대리 원칙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칙은 각자 대리. 그러나 법정 대리는 법률에서 임의 대리는 수권 행위에서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 줄치고 아까 뭐라 정했습니까? 3명 모두에게 수수료를 줄 테니까 협력을 해서 가장 빠르고 비싸게 팔아주세요 라고 정했죠. 이 제한을 붙인 거야. 공동을 하는 제한을 붙이면 그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무슨 말이야? 각자가 본인을 대리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한다고? 공동으로 대리 행위를 해야 된다. 이게 공동대리예요. 그러니까 대리인 여러 명 있으면 원칙은 각자 대리입니다. 공동대리는 예외적인 현상이다. 근데 우리 책에는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은 시험하고 크게 관계없고 중요한 거는 좀 빠져버렸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공동대리인이 단독으로 대리를 한 경우는 공동을 하려 했는데 혼자 해결을 해버렸다. 그럴 때는 자신의 권한을 넘어버렸죠. 따라서 권한을 넘은 무건대리가 되고 126조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126조 표현대리는 우리가 다음 시간쯤 되면 볼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보시고 권리 남용은 지금은 안 봅니다. 천천히 보셔도 되고. 그리고 대리권 소멸도 쉬운 거예요. 요거는 지금은 안 봐도 됩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 77페이지 대리행위부터 보고 거예요. 쉬는 시간에 요 좀 복습 좀 하고.